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충현입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올해도 사실상 다음 주가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31일 날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30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제외하면 이제 연말까지는 5영업일 남았는데요. 남은 5영업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선전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리뷰해 보고요. 또 연말까지 남은 시장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2200선에 안착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도 특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차트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미국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나스닥 또 S&P 할 것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지금 12월 들어서 지금 한 2050선까지 밀렸다가 2200선까지 단숨에 150포인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과매수 국면에 좀 온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연말장세는 내년도 시장 전망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내년도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연말에 이미 좀 포지션을 들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연말에 포지션을 비워두고 갔다가 내년도 초에 뭔가 랠리가 시작돼 버리면 그 랠리에 동참하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연말 시장도 좀 뜨겁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있죠. 창문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국말로 직역하면 할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이제 종가를 좀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증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연초에 한 2000선 미만에서 출발을 해서 2250선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8월, 9월 한때는 1900선까지 깨지기도 해서 상당히 조금 전체적으로 9월 전후까지는 좀 부진했다가 지금 9월 이후에 4, 4분기 상당히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작년 말 대비로는 지금 한 10%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한데, 투자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좋은 숫자에서 연말 종가를 좀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 주식시장 이제 한 5영업일 남은 올해 주가의 종가도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일정에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주 27일 금요일이 배당 낙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지수의 숫자 자체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가 빠져서라기보다는 이제 배당 낙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지수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도 딱히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다만 배당 낙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조정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 자체는 지금 수준보다는 크게 높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주식시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채권시장을 넘어가 보면 지금 채권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위험선호 현상들이 좀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어느새 지금 1.9%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한
이 12월 초만 하더라도 1.710 정도였던 게 한 20bp 정도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국내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접전 대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미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뭐 한 11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조정의 성격들, 되돌림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국고채 3년이 오히려 주간 단위로는 소폭 하락했고, 뭐 10년 금리도 미국 금리가 한 9bp 올라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제한적인 하락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만 보면 지난주에 11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명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신인석 금통위원 이외에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조동철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을 사실상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내년도 4월까지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금통위 내에서 두 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약한 강도는 아니거든요. 두 분만 더 이제 동의하게 되면 금리가 정말로 인하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두 명의 금통위원이 더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기보다는 그냥 신인석 의원, 조동철 의원이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 의견을 좀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시장에 남겨두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금리 1.25를 어떤 기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국고채 3년 1.38, 뭐 국고채 10년 1.66, 뭐 이 정도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기준금리 대비로는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낮은 금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은 위축될 수는 있지만 뭐 금리가 크게 올라갈 만한 환경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외 금리는 조금 상승 압력이 있겠지만 국내적으로는 그보다는 상승 압력이 좀 덜할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쪽 글로벌 금리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최근에 미국 쪽 금리는 뭐 상승하는 모습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좀 눈여겨 보이는 게 유럽 쪽, 특히 이제 독일 쪽 금리도 좀 많이 올라와요. 지금 제가 독일의 국고채 10년짜리 금리 차트를 안 열어놔서 지금 차트를 좀 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여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쓰는 요 화면 이 HTS가 뭐냐고 이제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좋아 보인다고. 근데 요거는 HTS는 아니고요. 연합인포맥스라고 하는 유료 단말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기관 투자자인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구독을 하니까 이제 쉽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요거를 돈 내고 보기에는 조금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게 편해서 차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실까 말씀드렸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한 마이너스 0.25%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지난 9월 달에 마이너스 0.74%까지 떨어져서 뭐 저도 한번 그 주간 전망소 말고 주간 전망소 때 말씀드렸죠. 그 금리 연계, 해외 금리 연계 DLF에서 뭐 80%, 90% 가까운 손실 나서 좀 안타까운 얘기 했었고, 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금리가 쉽게 개선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좀 어쨌든 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서는 유럽 경제가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지표를 보면, 예, 요게 지금 유럽의 제조업 PMI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말 이후에 2년 동안 하락하다가 최근에 살짝 꼬리를 듭니다. 그리고 독일 PMI도 보시면 뭐 매우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와요. 사실상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경제에서도 경기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 쪽 금리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주간 전망소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장기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걸로 저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데, 어차피 경제라는 게 소순환 사이클이 있거든요. 재고순환에 따라서 경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참 안 좋을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반등하고, 또 좋을 것 같지만 이제 하락하기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시클리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난 2년 동안의 뭐 글로벌 경기, 뭐 여기는 이제 미국 ISM인데요. 마찬가지 얘네들도 대체로 한 2년 정도 내지 1년 반 정도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가 더 둔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일단은 이 반등의 강도일 뿐이지 바닥은 좀 다지는 모습일 것 같고, 그 기울기가 U자일지 V자일지 L자일지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는 개인적인 판단은 L자와 한 U자의 가운데 정도, 바닥을 다지고 뭐 비록 기조효과에 불과하더라도 좀 숫자들은 올라올 것 같은데, 뭐 그게 완만한 정도. 하지만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고 뭔가 반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자산인 채권보다는 위험자산인 주식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인 것 같다. 최근에 이미 주가가 올라오면서 반응하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넘어가 보면 그 지난주에 뭐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 위험자산 좋아지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달러화 인덱스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선진국 통화, 특히 유로화의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거의 유로 달러 환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유로화가 약해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좋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OITP라고 해서 신흥국들에 대비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제 얘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신흥국 통화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 원화가 매우 강했죠. 지금 한때 12월 초에 1195원까지 갔던 게 지금 지난 금요일날 11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지난번 바닥권이었던 1150원대까지 지금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역 합의에 대한 훈풍들이 신흥국, 특히나 한국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에게 좀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우리 그 환율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초부터 한 12월 10일까지 환율이 쭉 상승할 때, 요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20일 영업일 동안인가 해서 5조 원 넘게 팔았다. 이제 요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로는 다시 조금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들도 다시 순매수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숫자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1월 뭐 한 8일, 9일부터 해서 계속 순매도, 지금 뭐 4주 연속 뭐 20일 영업일 하다가 5조 원 팔았다가 지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지금 1조 1000억 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환율하고도 좀 연관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 사는 섹터들이나 그 종목들 보면 결국은 팔 때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 IT 종목이었고,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외국인들은 뭐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회사 반도체 업황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 내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침해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동안 그렇게 5조 원 넘게 팔다가 또 갑작스럽게 2조 원 사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있었죠. 가장 컸던 건 일단 무역 합의가 기대보다는 빠르게 1단계 합의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 아직은 이 서명을 안 했긴 한데, 지금 다음 달 초에 뭐 다보스 포럼 내지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주말간에 시진핑 주석도 뭐 1단계 무역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빨리 이제 서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컸던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11월 말에 있었던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부분, 또 그 사우디의 아람코가 상장하면서 이 한국물을 좀 비워냈어야 되는 수요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다시 국내 주식을 좀 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 기대를 생각해 보면 뭐 조금 더 외국인들 매수세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환율도 추가적인 조금 하락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1150선까지는 뭐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 이하로 내려가려면 뭐 이거는 완전하게 이제 불확실성과 위험이 제거돼야 되는 건데, 뭐 아직은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10원 정도의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 주식도 뭐 외국인들이 좀 더 매입을 하면서 추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원자재 시장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뭐 특별하게 코멘트는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동향하고 연말까지 간단하게 시장 전망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이 수요일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나 이벤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 월요일날 보면은 그 한국에서 12월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지금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그 10일까지의 실적을 보면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 7.7% 플러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0일까지는 사실 데이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일까지가 중요한데, 지금 11월까지도 마이너스 14% 이상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다소 좀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작년 12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1.7.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마이너스 14.9%, 뭐 14.4%까지 상당히 이제 부진했는데, 거꾸로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 수출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기저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수출이 그렇게 썩히 좋아지지 않아도 이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은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12월은 마이너스 한 자릿대 정도, 뭐 8%나 9%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월요일날 발표되는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모습이 실제 12월부터 목격이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월요일날 숫자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는 이제 한국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지금 올해는 연간으로 국채가 한 100조 정도 발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30조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발행 규모가 30% 정도 늘어나서 사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내년도에도 513조에 이르는 그 확장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을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한데, 실제 숫자가 이제 얼마 나올지 다음 주 월요일 확인되고, 이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1월 달부터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일지가 나오니까 뭐 채권 시장에서는 요거 조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뭐 BOJ 의사록이 있는데, 뭐 요거는 최근에 일본도 금리가 지금 지난주에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한때 마이너스 0.29%까지 10년짜리 갔다가 지난주에 플러스로 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바닥 대비로는 뭐 엄청나게 올라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금리 거의 V자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칭해지는 이 일본 국채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좀 부진하게 나온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뭐 일본 관련해서는 주말간에 이제 일본이 그 전략자산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조금 완화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가파르게 하락했던 금리들이 조금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 쪽에 조금 힘이 실리고 있다. 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BOJ 의사록 나오니까 뭐 경제에 대한 판단, 향후 통화 정책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지금 드리는데 조금 찝찝한 건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성탄절 선물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미국에게 데드라인으로 올해 말까지 협상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뭐 체제 보장 그리고 뭐 경제 원조 대신 자기네들은 뭐 핵무기는 포기 못해 뭐 이런 입장인데, 미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웃기지 마, 뭐 니네 뭐 먼저 선제적으로 핵 그 포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협상이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성탄절 전후로 선물을 보낸다. 지금 뭐겠어요? 뭐 무력 도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얘가 좀 찝찝하긴 해요. 저도 좀 크리스마스 당일은 조금 그 기분 좋게 보내고 싶은데 지금 북한이 조금 찜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탄절 쉽게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뉴스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 발표가 있고, 또 금요일날에는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내년도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펼칠 거냐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최근 스탠스는 뭔가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이거이고요. 내년에도 뭐 그 기조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 4월에 기존의 금통위원 중에 4명이 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새로운 금통위원들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좀 색깔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 금리 인하할 때 반대 의견을 냈던 임지원 금통위원이 내년도 4월 이후에도 이제 남으면서 최고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최고참 금통위원이 최근에 보여준 스탠스가 다소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적인 스탠스였다라는 측면에서 뭐 한국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저는 뭐 내년도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데 요거 거의 주가와 같이 움직여요.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얘도 조금 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중국의 공업이익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 이 지표는 안 좋았는데 뭐 일단은 무역 합의했기 때문에 뭐 중국 쪽도 이렇게 모멘텀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이벤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계획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막상 눈 오면 또 길 막히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올해 겨울 들어서 이렇게 예쁜 눈을 못 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는 또 하얀 눈이 좀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안 다니시거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한 그런 앞으로 한 주와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전망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